안녕하세요. 세계 그림책의 역사 김서정입니다. 그림책이라는 이 매력적인 예술 장르가 어디서 생겨나고 어떻게 전개가 되어 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그림책이 어디서 시작됐나,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나, 초기에 중요한 그림책과 그 작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의 그림책, 아니면은 그림책의 효시, 기초를 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는 작품이 세계 최초의 그림 교과서입니다. 제목만 봐도 이 책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교과서가 있고요.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원제는 라틴어로 오르비스 센수알리움 픽투스. 네, 좀 어렵습니다. 감각 세계의 그림,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그림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징이라 할까요? 이제 그게 다 제목에 나와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이 나온 게 1658년입니다. 거의 370년쯤 되나요? 굉장히 오래 전이죠. 이 작가는 요하네스 아모스 코메니우스라는 또 어려운 이름의 작가입니다. 지금 체코의 모라비아 지방이라는 데서 태어났고 공부는 독일에서 했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전 유럽을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살았고요. 폴란드에서도 살았고 세상을 떠난 곳은 네덜란드고요. 이렇게 이제 온 유럽을 다니면서 목사 겸 뭐 주교 겸 교육학자 겸 그렇게 아주 다채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 코메니우스는 현대의 교육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귀에 설죠. 우리가 페스탈로치 혹은 또 몬테소리 뭐 이런 이름은 알아도 코메니우스라는 이름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스탈로치나 뭐 몬테소리는 이렇게 그 교육 이론은 전개를 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위한 그 책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는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고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그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을 설파한 교육학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코메니우스가 이 그림 교과서를 쓴 목적은 그 당시에 유럽이 이제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어서 빈곤한 아이들은 빈곤한 아이들대로 어떤 교육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고 또 부유층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교육에 치여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균형 잡힌 어떤 시각으로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에 그 결정판이 이 세계 최초의 그림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책을 보시면 아니 이게 무슨 애들 책이야? 이게 무슨 그림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370년 전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아이들이 어떤 존재다라는 거에 대한 뭐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도 거의 없었고 그럴 때에 이 코메니우스가 이 책을 만들었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가 아니라 정말 감각적으로 이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고 체험하고 그렇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아이들 책에 그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그림도 그냥 뭐 보통 그림이 아니라 너무너무 공을 들인 목판화로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해서 책을 냈고요. 또
편집, 디자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아주 시원하게 그림 넣고 그리고 그 밑에 설명 조금 넣고 한 그런 그 판형이 거의 없었죠. 없었죠. 거의 최초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아주 혁명적인 그런 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유럽에서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괴테도 나는 어렸을 때 이 책을 읽고 세상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기 책 여러 군데다가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랬으니까 유럽 지성사를 통해 보자면은 이 책의 영향이 아주 막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파벳부터 배웁니다. 알파벳을 배워요. 이게 요즘 그림책의 알파벳 배우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A부터 Z까지 이제 쭉 배우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왜 알파벳 하면 A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A 하면 바로 애플 나오죠. 그다음에 B 하면 바나나 나오고 그게 굉장히 그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A는 그동안에는 A는 그냥 글자 A로만 배운 거예요. A를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가르쳐 준 게 이게 최초였고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림책보다 한 걸음 더 앞선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물, 뭐 애플, 바나나, 캣, dog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이 책은 소리를 보여줘요. 까마귀는 아 하고 옵니다. 양은 배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의성어하고는 좀 다르죠. 어떠세요?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청각이 자극을 받죠. 까마귀 소리가 연상이 되고 들리는 것 같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알파벳을 어떤 동물들의 울음소리, 뭐 의성어 혹은 의태어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갖고 A부터 G까지를 가르쳐요. 정말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이 책의 제목에 걸맞게 감각을 일깨우는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감각을 일깨워주는 물론 그 까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면적인 감각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알파벳을 익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신이라는 항목이 등장합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백과사전 같아요. 한 150여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신, 그리고 인간, 그리고 사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부분이 이렇게 합쳐서 균형 있는 인간의 어떤 지식 그리고 지각 체계를 발전시켜 준다. 이게 코메니우스의 교육 이론이었고요. 그거를 아주 충실하게 구현한 그런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알파벳 배우자마자 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메니우스가 목사였고 나중에 이제 주교까지 하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내용도 신은 스스로 영혼 속에 있으며 완전하고 행복한 최고의 경지에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 좀 어이가 없죠. 겨우 알파벳 배운 애한테 신은 뭐 완전하고 뭐 최고의 경지에 있고 이게 애들 보고 어쩌라는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뭐 아이들을 위한 교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애들은 이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뭐 어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혀 짧은 소리로 아주 조금씩 가르쳐 준다 이게 아니라 읽을 준비가 됐지 배울 준비가 됐지 그러면은 네가 배워야 할 어떤 최고의 경지 완벽한 지식 그게 뭔지 알려줄게 이렇게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로 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까 괴테의 예를 들었다시피
유럽의 지성들은 당시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넓은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책이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이제 그림책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150항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은 야채, 농사 짓는 법 다 가르치고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거의 의학 교과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육계, 골격계, 신경계, 내장계 이런 거를 다 따박따박 다 알려줘요. 그런가 하면 기형과 이상 발육의 사람들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내부의 장기라든지 골격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고 그게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서간 어떤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거를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어린이 그림책에 ABCD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런 그 발달 장애인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면은 우리는 어떤 그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놀라운 그런 앞서가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이 자연은 어떻고 인간은 어떻고 사회는 어떤가 하는 거를 그야말로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음에는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들도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거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또 음악은 무엇이고 어떤 악기가 있고 인간들에게 어떤 효과를 내는가 이런 거 보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윤리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법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어떤 사지절단형, 화형 이런 것도 아주 디테일한 그런 묘사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하는 식으로 어른들의 어떤 그 검열이라든지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지금 세상은 이렇다, 지금 인간은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고 가장 높은 어떤 지경은 무엇이다 하는 것까지 굉장히 폭넓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들 보여주면서 150항목을 끝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면요. 역시 목사님답게 최후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시작해서 신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그 신이 어떻게 세상을 끝낼 것인가로 끝을 맺는 거죠. 수미가 이렇게 딱 들어맞는 아주 조직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에도 상당히 놀랍고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그림책이고요. 그림 교과서라는 말처럼 그 이후에 한 200명 정도를 유럽에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책이 아이들에게 아주 기묘한 그런 교과서 역할을 한 책입니다. 세계 최초의 그림책이 바로 이런 책이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고 제한시키지 않고 검열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를 이렇게 넓게 깊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림책이 여기에서 시작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그림책을 봐야 하는 어떤 그 기준, 그림책을 만드는 어떤 목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 최초의 그림책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